그래요. 어저께 했던 애들은 초급자용으로 했었었고 오늘은 얘를 조금 키워서 이제 해보긴 할 텐데 너무 어렵게 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주제는 상한함수에 대한 절대값 얘기야. 다항함수에 대한 절대값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상한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드 주기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걸 보자. y는 sin x가 있어. 근데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어봤대. 그러면 절대값 함수의 기본은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분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y는 fx의 절대값 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알맹이를 먼저 살펴보잖아.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이 밑에 있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속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 이렇게. 속에 있는 함수가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가 되겠지. 지금 왜 들고 있는 거야? 잘 안 볼 겁니다. 얘를 밑에 있는 거 들어 올린단 말이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주기가 얼마인 거 같니? 파이.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의 구간이 주기. 이랬잖아. 그러니까 0, 파이, 2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결과으로 떨어지네.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보자. 예를 한번 들어봐. y는 sin ex가 있다는 거지. 이 sin ex라는 것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기가 파이라는 함수야. 근데 그 함수를 이제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주기가 파이짜리가 얘를 이렇게 찍 눌러가지고 축소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그릴 거라고. 절대값을 걸잖아. 예상을 한번 해봐. 상상을 해봐. 최대값 1 변함이 없겠지. 밑에 있는 건 들어 올린 거니까. 그 다음 최소값 0이겠지. 절대값을 걸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들어 올렸으니까. 이거 그냥 인정할 수 있거든. 근데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알맹이 있는 놈의 주기의 한 절반 정도가 될 거야. 괜찮아? 주기가 알맹이 있는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절반이 돼서 2분의 파이가 되겠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려가지고 살펴보면 되는 일인데 워낙에 단순한 테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야. 해볼게 또. 두 번째. y는 절대값에 코사인 3x 이게 있다고 쳐보자. 얘를 한번 그리는 척을 해보면 이 알맹이를 먼저 그려볼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내등분을 해. 근데 알맹이 있는 놈의 주기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3분의 2파이가 된다. 그럼 한 조각을 계산하려면 4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한 조각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고 6분 안 할게요. 6분의 2파이고 6분의 3파이고 6분의 4파이니까 요것만 하자.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기저귀 모양으로 그려지잖아. 이렇게. 얘가 알맹이 있는 놈이거든. 그 밑에 있는 걸 들어 올려라. 얘가 절대값 함수의 특징이니까. 밑에 있는 걸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면 이렇게 돼. 주기가 얼마게? 여전히 절반이겠지. 왜냐면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의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 모양 있잖아. 이거 팬티 모양. 이 모양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하나, 둘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원래 주기의 절반. 그래서 찍 나눠서 3분의 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결론 이렇게 단순 구조로 나오게 되면 해볼만 하다는 거야. 알맹이 함수의 주기를 찾아서 절반을 하면 되겠구나. 그 알맹이 함수의 주기가 3분의 2파이였단 말이지. 일로 와서 3분의 2파이가 돼서 그거 절반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해서 3분의 파이로 하면 되겠다. 최대값은 여전히 1이고 최소값은 0이고 됐어요? 다만 복잡하게 절대값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뻔히 보이는 이런 형태 말고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리는 걸 추천해. 알았죠? 직접 그려야 해. 줄게. 위에 걸 지우고 얘를 또 들게요.
이게 3번. 조심해라. 조심. y는 탄젠트 x가 있어. 탄젠트 x의 그림을 떠올려봐. r이랑 춤을 추고 있지. 주기가 파이니까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곳에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 기억나지? 이제 파이팅. 절대값을 걸었다. 집중. 최대값. 틀린다고 때리지 않아요? 최대값? 그리래. 돈 받았으면 니라 이거지. 알았어. 이렇게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맞아. 그리면 돼. 그리고 좀 애매하니까 대답 안 하고 있는 것도 뭐 인정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그래프가 탄젠트 그래프야. 탄젠트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걸라 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들어서 이렇게 올릴 거라고. 올릴 거니까 비싸면이 톡이 뭐야? 요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다. 봐줘.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니? 0이지. 최대값은 무한대. 주기가 바뀌니? 비싸면이 투기가 파이마다 계속 나오고 있지 않니? 근데 주기는 여전히 파이지. 주기는 변합니다. 탄젠트는 조금 조심. 결국은 그려보자야. 그려보자인데 그리는 게 좀 귀찮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최대값이 존재치 않지. 무한대니까. 최대값은 있어. 0이고요. 주기는 안에 있는 주기랑 똑같다는 걸 지금 배웠어.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분명 이런 걸 물었을 거야. y는 절대값의 탄젠트 3x 정도를 해볼까? 이제 너희들은 잘 할 수 있어. 최대값. 무한대. 최소값. 0. 아이씨. 안에 있는 주기 찾으면 되는 거야. 주기! 3분의 파이. 원함수의 주기가 파이였는데 3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됐죠? 3분의 파이. 절대값을 걸어도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웁니다. 두 번째요. 선생님, 근데 제가 배우기를 절대값을 그것만 배운 게 아니지 않소? 서치 제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기로 해. y는 사인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릴 것인지 또 봅시다. 얘는 어떤 꼴이냐면 y는 fx가 있는데 합성함수잖아. x가 들어오지 않고 절대값 x가 들어왔어. 이런 거거든. 우리 이거 어떻게 연습했냐면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절반 넣나 똑같다는 걸 알고 y축 대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해서 그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린 후 y축으로 대칭합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던 기억이 나. 원래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려라. 이제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워낙 유명한 패턴이니까요. 그렇게 생겼거든. 사인 함수를 원래 그려야 돼. 절대값을 뗀 함수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절대값을 뗀 함수를 그린 거야.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어디 대칭하라고? y축 대칭하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게 된다. 자, 조심해라. 최대값 아니 왜 이걸 침묵해? 최대값 준서가 1이래요. 어? 그래 아니 준서가 아니라 네가 하면 안 되냐? 최대값 1이잖아. 네. 맞아. 스스로 하지 말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주기가 있을까?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최소의 구간이 없지. 반복되려면 씨 엉덩이가 계속 짱구처럼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근데 그 주기 없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 없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짱구를 보더니 가끔 해. 시아빠 닮아서 그래? 근데 할 말이 없어 내가. 아니 놀고 있다가 아빠!
잠깐만. 달려온다? 알지 있잖아. 그러면 있잖아. 똥침을 하고 싶은 그 욕망. 근데 옷을 입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좀 그렇잖아. 이게 상처라도 입으면 좀 괜찮아. 이게 딱 하길래 눈앞에 딱 있는 거야 그게.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딸 나라. 뭐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아직 키우기 쉽지가 않아. 항상 나는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여보 미안해. 나 닮아서 그래. 미안해. 나 닮아서 그래. 와이프는 아이이세요. 트리플 아이 정도 되시나? 나는 이제 2인데 한 2가 한 2개 정도 있나? 뭐 대충 이런 상태라서 와이프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라는 표정 있잖아. 알지? 그 보면은 뭐 이런 느낌 있지? 나는 이해가 되거든. 아니 뭐 저러서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제 와이프의 성격이랑 좀 비슷하죠. 딸을 낳으세요. 우리는 코사인에 일단 X.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해봅시다. 지금 아까처럼 좀 뻔한 거 말고 있잖니? 큰데 절대값 걸어있는 그런 뻔한 거 말고는 그려보는 걸 추천해. 그리는 것이 목표니까. 근데 절대값 함수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1학년 때 배웠는데 계속 나오네. 족같네. 왜 이렇게 할수 있어야 못 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자, 이 기저귀 모양을 하나 이제 그리시고 그려놨어. 한쪽만 그린 이유는 얘도 똑같이 할 거거든. x랑 마이너스 x랑 같으니까 y축으로 대칭을 할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하고 y축 대칭하면 돼. 이러면 어떡하지? 네.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네. 축이 있어요? 없어요? think. 형들 think. 아니 방금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을 거야가 아니라 생각하라고 있어 없어요? 따라라라. 있어 없어요? 우리 기저귀 조준희 선생님을 무시해요.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거 부사인 그래프 그냥 그린 것 같지 않니? 아니 형들 코사인은 여기다가 알아서 가르쳐 줄까? x가 양인 걸 넣든 음인 걸 넣든 똑같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네 얘기 아니야? 아니 그 앞만 그려봐도 코사인 아니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기 2파이. 왜 머뭇거려? 주기 2파이라고.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낚시당하지 마시고. 수학은 원리래. 외우고 하진 않네. 누군가 그러던데 지가 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도 존나 외웠으면서 외우지 말래. 그렇지. 갑니다. 내가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저 그래프를 이미 그리고 있는 그대는 지금 멋있는 놈인 거지. 이미 그리고 있었지? 좀 보여줄게. 여기 적당히 여기가 1이어야 돼. 조금 오버되긴 했네. 그냥 할게.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그다음에 2파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절대값 x를 그리라는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하세요니까 x가 0보다 A평처럼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하는 순간 빗살무늬 토기가 정중앙에 딱 있는 거지. 이렇게 있고 너를 y축 대칭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아리랑춤을 추는데 이제 한 바퀴 돌았지. 180도 회전을 했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보라색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최대값 무한대,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대. 쉬우니까 그건 내가 하고 주기가 있을까?
비싸면 투기가 있고 이지랄하고 있잖아.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거 같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의 구간이 없잖아. 그죠? 주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지금 뭐냐면 익숙하게 표현되어 있는 절대값 함수가 말고는 그냥 그려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믿어도 되나요? 지워도 될까요? 따라해봐. 그린다. 그린다. 그리면 돼.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뭘 외워? 그냥 하나씩 그려보면 되지. 인출 주제일 수 있죠. 수능이 1994학년도, 그러니까 1993년부터 수능 시험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니, 시험. 여태까지 수원, 수투, 미적분에 있는 단원들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개발이 된 게.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것을 절대값으로 하기로 이제 마음 먹어. 예를 들어 y는 이 사인 해야지 약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약오를까? 최대값을 한 3 정도로 맞추고 최소값을 마이너스 1 정도로 맞추면 약 올리기 딱 좋을 것 같아. 올리네. 그래. 여기서 이제 내가 절대값을 걸 예정이야. 절대값 걸기 전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소리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주기를 찾고 x축 대응품의 위치가 어디인지 찾고 그리자 얘기했었죠. 오, 쉬었다. 스케치북만 그려놓고 준비하고 있을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인도계량상 발등이 직심은 자, 나 준비됐는데 그대들도 준비됐어요? 시작해 봅시다.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얘를 결정하면 되겠네. 주기는 3분의 2파이네요. 한 조각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4분의 1을 곱했겠네요. 그러면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게 한 조각의 길이였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찍었을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6분의 2파이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찍었겠지. 그러니까 저 주어진 함수를 그려보면 이 노란색 선,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평균이 이 노란색 선을 x축처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 이 함수는 탄생이 어차피 사인에서 탄생이 됐을 거야. 오리지널 그래프는 이 사인 3x겠지만 사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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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하나 어디다 넣냐? 맞구나. 이렇게 기다려. 이게 그림이다. 왼쪽은 이쪽으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단계 제일 많이 묻겠죠? 이거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밑에 있는 거 들어 올리세요. 이런 얘기거든. 4점이나 이렇게 나오면 밑에 있는 거 들어 올리는 거니까 여기 들어 올릴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들어 올라가면 이 점이 1로 가지 않겠니? 그렇겠지? 1로 갑니다. 이렇게 가겠죠. 최종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났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최대값은 보시다시피 이제 3이고요. 정도가 말해야 되네. 3이고 최대값은 0이고. 근데 이게 주기가 있으려나 없으려나를 결정해야지. 있으려나 없으려나. 주기 주기자 씨 주기 있어요. 없어요? 진짜?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뭐야? 뭐야? 이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만 보면 말이야.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반복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잘 보이는 형태잖아. 이제 딱 끊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반복되겠구나. 여기 보이죠? 이제 좀 불편한 모양으로 가볼게. 여기서 출발한다. 그냥 할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 다음부터 연결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게 반복되겠지. 주기 있어요. 주기가 있어서 이만큼이 주기예요. 되겠어요? 그렇죠? 주기 있습니다. 절대값을 이렇게 걸어도 주기가 있는. 직접 그려봐야 안다는 거야. 그려봐야 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걸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집중. x가 간단하게 보자. 0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함수였대. 너는 k를 만족하는 실근이 두 개인, 두 개 하면 좋은가? 몇 개 할까? 네 개 할까? 실근이 네 개가 된대. k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쳤다 해보자. 그러면 방정식이잖아. 삼각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들을 구하라는 말은 또는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봤지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기본이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일부러 좀 편하게 하려고 범위를 내가 제가 이렇게 뒀거든. 이 그래프 중에서 0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왼쪽은 없는 거라고 쳐줘. 주황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었던 y는 k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집중. y는 k가 여기 있어. k가 3이래. k가 3이면 실근 몇 개야? k가 3이면 만나는 거 몇 점이냐고 묻는 거야. 3이면 k가 몇 개? 아니, 실근이 몇 개? 하나. 여기 사이에 있으면. 두 개. 여기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너하고 너 사이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지? 여기 있으면. 두 개. 내려가면. 빵 개.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실근이 4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개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개잖아. 그러니까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쭉 4개겠네. 그래서 범위를 설계할 수 있게 돼. K는 0보다는 크고 이게 시장 얼마야? 1이야?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4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게 돼요. 이해했지? 방식입니다. 그냥 거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이쪽으로 가게 돼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니까 함수로 해석을 한다 이런 개념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메모하시고. 그래서 수학은 하나야.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이거 미적분 문제로 내면 또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프 그림이 좀 불편하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된다. 계속 똑같은 걸 보고 있다. 어렵죠? 이제 곧 익숙해질 거예요. 1학년 수학할 때도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어서 익숙해질 거야. 내신을 거치면 좀 더 나아지겠지. 네 번째는
주기 얘기입니다. 이 주기는 사실 애지간히 낚시하지 않는 이상 애들이 틀릴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낚시를 거는 쪽이 내신에서 좀 많이 거는 편이야. 일단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에 x 더하기 2가 fx를 만족한다.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2가 fx를 만족한다. 이 문장만 딱 보고 주기가 2야. 이러면 틀려. 주기가 2야. 이러면 틀려.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함수가 이렇게 뿅뿅뿅뿅뿅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갔다고 치자고. 얘는 만족해. 임의의 실수 S에 대해서 얘가 정의역이 2씩 커지면 그래도 함수값이 같니?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잖아. 2씩 커져도 같잖아. 그러니까 만족하거든. 근데 사실 얘 주기는 1이지 않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주기가 2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의 전에 얘기한 것처럼 x 더하기 2는 fx를 만족하는 최소인 값이 2가 돼요.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때서야 주기가 2가 되는 거거든. 됐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를 딱 던져놓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 그래프를 던지고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땐 주기가 2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줘.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건 또 얘기가 달라. 이렇게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저런 걸 만족합니다. 근데 마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쓰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쓰래. 내가 어디서 봤냐면 그 있잖아 뭐 블랙 어쩌고 거기에서 얘가 들고서 물어보더라고. 이 개념을 묻더라고. 그래서 병신아 이거 알려줬는데 집중. fx가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를 1까지 쓰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아예 싹을 잘라버렸지. 처음에 정의된 함수 요거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상태에서 너를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x값이 2씩 커지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므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이해하겠니?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0일 때 함수값이랑 2일 때 함수값이 같고 4일 때 함수값이 같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기가 2라고 봐야겠지.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주기가 2인 것이 분명하다면 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 주기의 정의를 잘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주기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주기의 정의는 f의 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최소인 양수 p가 존재할 때 그때 주기를 p라고 합니다. 기억은 해놓고 계세요. 수능에서는 저런 걸 낚지 않아요. 내신은 낚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명확하게 가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고. 이제 두 번째로 있을까? 어디 한번 믿어봐야지. 사인 3분의 파이 x 더하기 사인 할까? 아니, 사인 하자. 사인 2분의 파이 x의 주기를 줘. 왼쪽에 있는 주기가 얼마죠? 원래 함수의 주기가 2파인데 x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 정확히 말하면 x의 개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x의 개수를 나누라는 말은 x 개수의 역수를 곱하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하면 파이분의 3이 돼요. 주기가 6짜리인 거야. 얘는 그렇지. 주기가 6이라는 거고.
오른쪽은요. 원lem수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x의 개수로 나누자는 말은 x의 개수 역수를 곱하자는 말이니까 파이를 날려서 얘는 주기가 4짜리라는 거지. 결국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주기가 6짜리인 거랑 주기가 4짜리인 거를 더하라는 거야. 그 주기가 얼마냐? 얼마일까? 또 전화를 해요? 지겹지도 않아? 니들이랑 동갑자리도 있다 그러지 않았니? 저 멤버 중에? 더 어린 애도 있다 그랬나? 애들 고생이 많네요. 우리 애들은 모의고사 푸는데도 힘들어 죽어하는데 춤 연습, 노래 연습에 얼마나 힘들까?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친구네에서 견학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가면 연예인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눈으로 보고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캐스팅을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되게 잘생겼어 얘들아. TV로 보던 그지 같잖아. 누가 예쁘네 누가 못생겼네 이러잖아. 실물을 이렇게 보잖니 다 예쁘고 다 잘생겼더라. 상갓집에서도 그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원피스 뭐 이런 걸 입고 와도 이쁘고 잘생겼더라. 인사도 잘하더라 애들이. 인사도 잘하고 잘하겠지. 집 부산 친구인데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은 오세요. 그래서 답이 뭐야? 아니 우리 일각 좀 해보죠 얘들아. 응? 주기가 6이라는 말은 이게 이만 6자리가 있다. 6, 12, 18마다 계속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얘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지. 얘는 이제 4, 8, 12, 12 그래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최소 배수예요. 따라해봐. 최소 공배수. 이게 합과 이게 최소 공배수라는 소리예요. 자 영어로 시작. 정의조 영어학원의 명예를 걸고 대답해줘야 되는 거야. 자 시작. 리스트. countless. 됐어요. 아무튼 합과 주기함수가 합과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주기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주기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리세요. 이제 분수를 한번 해볼게. 지금 기본 과정입니다. 어저께 한 반은 기본의 기본을 한 거고 오늘은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뭐 하려고 했지? 분수한다며 네가. 그럼 병신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3x 뺄셈을 할게. 코사인에다가 5 할까? 좀 지랄이겠는데? 괜찮아. 뭐 여드리는 거 아닌데. 이거 주기를 하래요. 이제 하나씩 주기를 계산하기로 해. 너는 3분의 2파이야. 너는 5분의 2파이야.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3분의 2파이랑 5분의 2파이 이게 같이 있는데요. 3분의 2파이마다 똑같은 게 나오고 5분의 2파이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상태인데요. 그냥 이 말이잖아. 추동배수 좀 될 거 아니야. 초등학교 매너를 보고 대답해야 돼. 평분해서 보면 낫지 않니? 10파이, 2파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분모는 계속 15로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분자만 많이 보면 되겠지. 이건. 하나가 10짜리로 가고 하나 6짜리로 가는 거야. 10과 6의 최소공배수는 10. 초등학교 매너를 잘 걸었네. 그 분자 최소공배수가 30이니까 15분의 30이겠지. 분모 15는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겠니? 이거는 내가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얘를 증명하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야? 증명하세요 그러면 이거 써야 돼. 여기는 심화 과정에서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합과 곱이 나왔어. 주기함수가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주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만 나오실 거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하자. 세 번째요. 곱셈하고 나눗셈은 그렇지 않다. 그걸 기억해. 따라해. 곱셈 나눗셈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곱셈 나눗셈은 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잖아.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 사인도 주기가 2파이잖아. 이렇게 또 할까? 사인 x, 코사인 x. 아, 이건 모르겠구나. 큰일 났네. 거짓말을 좀 할게. 2분의 1 사인 2x라고 알려져 있대. 이렇게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거든. 이렇게 알려져 있대. 얘는 이거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얘는 가만히 있어봐. 코사인의 주기 2파이라며. 사인 주기 2파이라며. 주기를 나눠버린다? 만약에 이제 1이라고 주기를 생각을 해버리잖아.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왼쪽에 있는 게 뭐니? 탄젠트 x잖아. 탄젠트는 주기가 1이 아니잖아. 파이잖아. 그죠? 파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돼. 이게 파이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주기가 2파이고 주기가 2파인데 반갑다고 오케이. 주기 최종배수 지어지가 없잖아. 주기를 꼭 빼. 4파이 제곱이라고 쓴다던가 뭐 아니면 뭐 2파이라고 쓴다던가 뭐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 주기 한번 봐봐. 주기 파이잖아. 이렇게. 됐지?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보면 주기성을 따질 때 안 된다.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합차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배수 처리를 하고 그냥 직접 그려봐서 해봐야 된다. 결국은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하나야. 해본다야 그냥. 따라해봐 해본다. 근데 합함수를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정도는 좀 기억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 전달할 뿐이지. 그냥 하자. 10분 쉬세요. 화학함수 할만해요? 안 할만해? 어렵죠? 네. 수포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학년 수학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다 나오지 않나요? 1학년 수학을 대충 공부하면 수원도 망할 거란 느낌이 확 들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수원을 망하면 수투는 또 더 당연히 망하겠죠. 1학년 거는 계속 누적입니다. 1학년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들이 괴롭게 공부했던 합성함수, 역함수 왜 저 새끼가 저렇게 설명했는지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라고. 대충해서는 되는 게 없다. 그런데 큰일 났다. 수원에서 지금 하기 제일 어렵다. 큰일 났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고1계 문제가 아니야. 중학교계 문제야. 도형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군요. 네, 피할 수 없는 상한감수의 활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론은 비교적 간단해요.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립니다. 문제가 등장하면 일단 3점으로는 안 나와. 4점으로 나오거나 준킬러로 나오거나 이래요. 그리고 얘를 당연히 수투나 미적분에 쓰겠죠. 미적분은 상당히 많이 쓰고요. 교과과정을 빠져 있었어요. 왜 뺐겠니?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 교과과정에 뺐던 시절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다시 등장했죠. 큰일 났습니다. 삼각형과 삼각함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셈 문제들, 평가 문제랑 수능 문제를 제외하고 셈 문제들을 할 때 미적분에 있는 지식까지 알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하는 것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할만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중3 때도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할만할 거예요. 일단 삼각형은 유교서라는 것이 있어. 삼각형의 유교소. 삼각형의 유교소는 뭐냐면 각색이 변색의 이 말인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각은 대문자로 써요. 순서는 반식의 방향으로 쓰세요.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쓰고 마주보는 변은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써야 정상입니다. 쓰기를 약속해. 삼각형의 유교소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중学때 배웠던 것처럼 각 b를 기준으로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계산을 했었었죠. 이유는 도형을 관찰하는 기본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을 순서로 만들면 되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수선해반을 내리면 되잖아. 높이가 필요하니까 수선해반을 내렸겠지. 이 왼쪽인 직각삼각형에서 요변의 길이는 C 사인 B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사인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중3 때는요. 예각삼각형일 때랑 둔각삼각형일 때랑 계산하는 게 다르지 않았니? 뭐 180도 빼기 세타 이렇게 계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야. 여기를 그냥 A라고 할게.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를 C라고 할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각기 인각이 있으면 저렇게 계산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둔각삼각형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요각을 세타라고 하자.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이 점에서의 높이잖아. 이렇게 이 점의 높이가 되는 거라서 y좌표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 그러면 빨간색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동경의 끝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바로 y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그 요만큼의 길이가 A 사인 세타가 돼 그냥. 동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다고.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또 B. 정신아 A 사인 세타잖아. 이렇게. 그러면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똑같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변각기 인각을 만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예각이든 동각이든 상관없다. 사인값도 똑같은데 뭐 사인 150이나 사인 30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한다. 따라해봐. 2분의 1 AB 사인 세타. 1분의 1 사인 세타. 그래. 할 수 있죠? 삼각형 넓이를 배웠으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배우게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쓸게.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을 다루러 가죠.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죠. 어쩌면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세상에는. 이거 쓰는 새끼를 내가 못 봤어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은 뭐 이렇게 대변 마주보는 뭐 한 쌍의 변이 뭐 평행 안에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얘가 A고 얘 B라고 합시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라는 걸 알고 이게 세타면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각이지 뭐. 반 딱 갈라서 삼각형의 넓이 2배 하면 되겠구나. AB 사인 세타지 뭐. 안 나와. 내겠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충 외우는 척하고. 세 번째. 이제 약간 좀 그지 같은 삼각형 하나 만들어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 나와. 근데 왜 하는데요? 내신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해. 여기가 A. 그 다음에 요만큼 대각선의 길이. 이거를 B. 라 해. 두 대각선이 만나는 요 각을 세타를 하자.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이것도 중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분의 1 A 사인 세타. 오, 너 되게 잘한다.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옮겨서 머리로 이렇게요. 머리로 이렇게 딱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아, 선생님, 이 대각선을요, 평행 이동하고요. 빨간색을요, 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평행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을 하면요, 왼쪽에서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이 얘기를 제이가 나한테 속삭였던 거죠. 맞지, 제이야? 네. 그렇지. 중간 수학을 본 수학원에 다녔나 봐요. 네. 잘하셨네요.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나도 세타고 너도 세타잖아. 여기도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랑 나랑 넓이가 같고요. 너랑 나랑 넓이가 같고요. 아이씨야, 너랑 나랑 넓이가 같고요. 너랑 넓이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절반을 때리면 되겠다. 전체 넓이가 AB 사인 세타잖아. 세타량이 높이니까 절반이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요.
설명할 때는 뭔가 되게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단 한 번도 못 봤어. 따라해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을 때 써먹으면 되겠어. 됐죠? 안 나온다.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예상은 틀리니까. 근데 끝. 이건 뭐야? 걸음마지 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가? 그죠? 2번인가? 3번? 4번. 4번이요. 4번이요? 네. 2번이요? 활골의 넓이. 활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줄 거냐면 저기 불꽃 축제를 잘 볼 수 있다는 우리 준서 씨가 활골이 뭐예요? 팔 모양의 꼴 그리지 말고. 그렇지! 넌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원에서 편을 들었어. 그래. 지금 뭐라 그랬냐면 준서가 선생님 원에서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편을 만들게요. 편이 있고 여기 호가 있는데요. 편하고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활골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준서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현서 말고 준서. 근데 이 느낌이 드는 게 편이 여기 있는데 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위에 걸로 돌리면 이것도 호가 돼. 활골이 두 개가 있는 거네. 아래 것도 활골, 위에 것도 활골.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래 거 활골을 먼저 할게. 이거. 활골의 넓이를 구하봅시다.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활골의 넓이는 이렇게 하겠지. 첫 번째 활골. 이렇게 생긴 거. 활골의 정의는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이렇게 부채꼴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빼봐요. 이름의 삼각형 빼는 거잖아. 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복잡하면 공통유리를 묶으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바 있고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한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네 공식처럼 세마사 이렇게 2분의 1 R제곱 세마사 2분의 1 R제곱 세마사 2분의 1 R제곱 세마사 라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요. 이 활골이 좀 어색해. 생긴 게 좀 이렇게 두껍게 생겼잖아. 좀 어색합니다. 저 활골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그 대가리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그 기하기출 문제에서 구 보이니? 구가 있는데 저쪽에서 햇빛이 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림자가 뒤에 생길 거 아니야. 구를 평면에다 대고 그림자를 생각을 해보면 원 아닐까? 갑자기 뭐 찐빵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원일 거잖아, 그지? 원이 되는데 이만큼 그림자가 여기가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대. 이게 넓이를 구하라. 이게 나왔었거든. 이것도 활골이야. 보이죠? 활골. 따라해봐. 활골. 큰 활골은 조심해. 그래서 어쨌든 이걸 계산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하겠네. 얘는 좀 다른데요? 그러게. 부채꼴이 있는데요. 이번에 삼각형을 더해야지. 그걸 더할 거야. 여기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할게. 여기 있는 각을 빙글 돌려서 알파. 부채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는 알.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저기가 알파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각은 2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2파이 빼기 알파. 반지름은 R이라는 걸 기억해주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R제곱의 알파. 알파는 호도법이야. 더하기 2분의 1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잖아. AB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사인 2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주목해서 보면 각이 크잖아. 날려 G 공식에 의해서 너를 계산해보면 용각 공식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네. 앞에도 2분의 1 R제곱의 알파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결국 너도 2분의 1 R제곱으로 묶잖아.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고. 세마사가 뭉개지지 않아. 똑같이 그려줘. 2분의 1 R제곱 세마사. 되겠어요?
리베랄즈 세마스 해보면 돼. 뭐 별거 아니야. 리베랄즈 세마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넓이에서 전반부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중반부 이제 시작이죠. 사인 법칙. 보내놓을게요. 사인 법칙. 요거 이쁜 걸로 잘 맞추고. 1학년 때 어머님이 교복을 좀 큰 거로 맞춰주셨어. 큰 거로 얘기해서. 큰 거로 맞춰주셨는데 크더라고. 난 다행이었는데. 네, 잘 가요. 그 큰 게 좀 심각하게 갑자기 커갖고 교복을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교복은 그냥 딱 맞춰서 하세요. 그냥. 빨리 해. 새거 또 사고 이러면 되지. 자, 사인 법칙이요. 하지 말까 이거. 하지 말자. 뭘 하냐 또. 언제 하지 이거 또. 자, 수험 배운 사람. 사인 법칙이 뭐지? 숙제지 않았니 혹시? 내가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아오라고 안 했니? 내가 얘기 안 했을 새끼가 아닌데 안 했니? 이거나? 내가 혹시 알아오라고 안 했니? 했던 거 같지? 응? 맞아. 근데 너희들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알아오지 못했을 거야. 구글에 사인 법칙을 칠 리가 없지, 그지? 윈터를 쳤겠지, 그지? 그럴 리가 없지. 구글에 미래가 그걸 치겠냐? 이 사람을 치겠지.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에 일단 외접원이 등장할 때 증명을 하기 시작해요. 외접원이 있으면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얘가 삼각형이라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이라면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고 둔각삼각형이라면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뭐 그런 상태잖아. 사인 법칙은 유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활용은 5억 8천 번 더 중요해. 활용도 중요하고 증명도 중요하고 예각일 때 증명은 너무 중요하고 둔각일 때 증명은 중요해. 다 중요해 씨발. 다 알아야 돼. 갑니다. 일단 연구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삼각형의 유조소에 의해서 마주보는 변 발음이 똑같죠. 마주보는 변 발음이 똑같고 마주보는 변 발음이 똑같아. 이렇게 일단 그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변 마주보는 각 사인을 붙이고 변 마주보는 각 사인을 붙이고 변 마주보는 각 사인을 붙여. 일단 이게 같다야. 변 마주보는 각 사인, 변 마주보는 각 사인, 변 마주보는 각 사인 같다.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 암만 없으면 K를 넣고 푼다 뭐 이랬었잖아. 근데 얘는 정해져 있다 값이 이 R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하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일단 결론이 이거야.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그게 이 R로 갔어. 이런 얘기죠. 증명하기 앞서서 성질을 보면 이렇다. 너대 너는 너대 너 이렇게 되겠지. 혹시 뭐 최근에 가비에리 같은 거 배우지 않았니? 그렇잖아. 이거 더한 것분에 이거 더한 건 당연히 같겠지. 더해도 비율이 같은 법칙 가비에리 되겠죠? 또 모르는 척 한다 또 아우 가증스러워. 아우 생각하는 척해 막 가비에리.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이랑 같다. 할 수 있죠. 이제 코사인 법칙도 알게 되면은 변의 비랄지 변의 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 사인 값으로 그냥 냅다 내기도 하거든. 그럴 때 응용을 하면 좋아. 이런 상태가 되고 얘는 활용을 어떻게 할까요? 활용은요. 첫 번째 외접원이 등장해요. 저 지치겠다 씨. 딴 것 좀 하지. 따라해봐. 외접원. 외접원이 등장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합니다. 외접원이 등장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해요. 두 번째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외접원이 등장을 떠올려야 해요.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바꿀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거든. 혼자 안 적겠으니까. 아무튼 외접원이 등장하면 떠올린다. 두 번째는요. 이식을 주목하는
20. 각 두 개랑 변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겠지. 변 두 개랑 각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겠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하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들이 또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첫 시작 어떻게 했냐면 변 마주보는 같겠지. 따라해봐. 변 마주보는 각. 그래서 두 번째인 여기야. 변 마주보는 각. 이 얘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본다. 이게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ASA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는 또 이제 한 변과 양극각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잖아. 합동 조건이라고 배우고 있는 그거 있지. SSS, SAS, ASA.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고 합동 조건이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얘기한 뜻이 뭐냐면 각두개랑 변 하나라는 소리야. 그럼 따라해봐. 각두개 변 하나. 다시 각두개 변 하나. 이거 좀 기억하면 좋겠어. 각두개랑 변 하나라는 얘기는 심플하게 변이 이렇게 있고 양극각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이거 치워봐라. 한 변과 마주보는 각.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됐지? 또 여기 있는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있고 여기를 알려줄 수도 있거든. 그것도 상관없고. 근데 헷갈리니까 요걸 기억해. 변 마주보는 각. 다시 따라해. 변 마주보는 각. 쓰임새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정형화시킬 수는 없어. 근데 변 마주보는 각이 나오면 써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지. 증명을 해볼게요. 그렇죠. 예를 먼저 들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난 60도 정도 생각하고 지금 그렸고 45도 생각하고 지금 그려놨어.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b랑 똑같다 그랬잖아. 얘각인 경우에는 삼각함수 사인을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60도의 사인 값이 45도의 사인 값보다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60도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45도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보다 당연히 크겠지. 되겠어요? 그냥 거야? 여기를 그냥 난 3이라고 할게. A를 구하자. 이렇게. 그러면 변 마주보는가? 변 마주보는가? 뭐 쓸 거야? 사인 법칙. 빨리 그렇다고 돼. 오케이? 그러니까 변이 있잖아. A가 있는데 마주보는 각이 사인 60. 변 3이 있어요? 마주보는 각 45도라는 거야. 그럼 사인 45도. A를 못 갈 수가 없겠지. 됐어요? 이걸로 해? 잠깐만 이게 몇 도냐 이게 105도잖아 105도에 75도? 이래도 할 수 있지? 집중하고 이래도 되지? 변 마주보는가 변 없네 근데 알잖아 이 두 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너를 준 것과 마찬가지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게 되는 거야 그럼 외워봐야지 너의 제목이 뭐냐? 디토 요즘 1등 먹는 그 디토 디토는 무슨 뜻이야? 디토네이션의 약자야? 그건 아니지 사람 이름이야? 아니 뭐 캐릭터 이름이야? 디토? 뭐야 뭔 뜻이야? 니들도 모르냐? 도현아 디토가 뭔 뜻이냐? 그 노래 제목이 어? 나도 그렇다? 나 처음 하는 단어인데? 뭐 줄임말이야? 외국어 영어가 아니야? 이렇게 어려워 저 노래 가사에 디토라는 게 나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가사를 잘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웅얼거리긴 하는데 아이씨 됐다 너희들 가사 다 알죠? 자 시작 그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고 갑니다 생각할게요
자, 일단 호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원주각은 다 똑같은 거야. 여기 보면은 도형을 관찰할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없어. 근데 원에서는 직각삼각형 만들기가 편하거든.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호를 품고 있는 아시잖아. 호를 품고 있는 여기 쳐다보면은 A라는 각이 2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심을 통과하는 원주각 하나를 설계한다. 이렇게. 그 A라는 각이랑 A'이라는 각은 같겠지. 사인을 걸어. 사인 A랑 사인 A'도 같겠지. 이렇게. 왜 감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무튼 그래갖고 지름의 원주각이잖아.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이제 90도라는 거죠. 각이 같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붙어서 같다는 건 이제 아는데 사인 값이 같다고 각이 같지는 않아. 사인 30이랑 사인 150이 같은데 각이 똑같지는 않잖아. 여거 성립하지 않아. 어쨌든 사인 A를 분석하기로 왔는데 이제 사인 A 프라임을 분석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지 뭐. 사인 A 프라임은 여기가 ER이고 여기가 A잖아. ER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사인 A, ER분의 A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R이 사인 A분의 A 이렇게 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하면 전부 다 2R로 같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B, 사인 B, C, 사인 C 이렇게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M에서 나와서 저 회사를 차리신 분은 지금 한바가솜을 짓고 있을 겁니다. SM 유명 기획자가 제대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한바가솜을 짓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남이 내 돈을 벌어주는 건 참 좋은 거잖아. 나는 그렇지 못하지. 내가 내 돈을 벌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벌어주는 게 좋죠. 여기서 너무 뉴지스를 많이 뻥치네. 입니다. 둔각삼각형이에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안 되겠네. 저거 상황이 심각한데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가죠. 둔각삼각형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했던 그 사인 법칙을 증명하고 싶대. 이거 못하나 이걸? 너희들 안 써도 돼요.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있니? 뭔가 이랬는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외심 외신 그다음 빗변의 중점 직각 그렇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도록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제이가 해준 거야. 됐지? 그러면 그 중간 때 이제 배운 바가 있다. 여기가 세타면 이 새끼는 뭐예요? 180 오, 180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30이면 여기는 150. 여기가 45면 여기는 135. 여기가 60이면 여기는 120. 사인을 때려도 다를 리가 없지. 그렇죠? 이제 됐네. 여기를 수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점을 A'이라고 해봅시다. 사인 값이 똑같다는 거지 뭐. A'은 파이에서 A라는 값을 빼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기로 한 게 사인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사인 A 사인에다가 그냥 파이 이쪽으로 뺄게요. 파이 빼기 A 프라임 연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건 결국 사인 A 프라임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됐지 뭐. 사인 A 프라임이니까 여기는 이해하는 거는
2분의 A 이렇게 하는 거죠. 뭐하요 이렇게 증명 끝. 둔각이던 이제 예각이던 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활용. 사인 법칙 활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접원이 등장할 때 쓴다. 그리고 ASA일 때 쓴다. 각 두 개 변화나.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결국 이겁니다.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쓴다. 한 변과 양극각이 주어졌더라도 마주보는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다. 양극각이 아니더라도 얘랑 얘가 주어져 있어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사인 법칙이요. 이런 걸 빨리 해야지. 아,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뭐 코사인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제2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이거 뭐 무시하고요. 머리에 넣자. A, B, C가 있어요. 마주보는 변을 작은 A, 작은 B, 작은 C라 하자. 이제 이 구조를 보면 각비를 구성하려면 변이 두 개, 선분이 두 개, 변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그게 AC라는 걸 알고 각 C를 만들려면 변이 두 개 필요한데 그 변이 AB라는 걸 알고 각 A를 만들려면 변이 두 개 필요한데 그 변이 BC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다. 그치? 집중. 코사인 A. A라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이 뭐가 필요하다고? BC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BC가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EBC가 들어갑니다. 이 B 제곱을 올리세요. C를 제곱을 올리세요. 안 쓴 변 뭐니? A, B, C 중에 안 쓴 변 뭐야? A. A 나왔지? 제곱 빼세요. 솔직했어요? 증명 좀 이따 하고. 그 다음 코사인 B를 해요. 코사인 B라는 말은 B라는 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A랑 C라는 변이 필요하잖아. 2AC가 있고 A를 올립니다. A제곱, C를 올려요. C제곱. 안 쓴 변이 B니까 B제곱을 빼십시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코사인 C요. 코사인 C, C라는 각을 구성하려면 AB라는 변이 필요해요. EAB가 있겠죠. A가 식기 전에 올립니다. A제곱, B도 식기 전에 올려요. B제곱, 안 쓴 변이 C죠. C제곱을 빼면 되겠어요? 자, 코사인 법칙을 쓰는 첫 번째 활용 방법.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너는 어떤 각이든 코사인 값 다 구한다. ABC라는 변만 있으면 어떠한 각이든 코사인 값을 다 구한다. 됐죠? 그래서 보지 마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SSS라고 할게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고정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고정입니다. 여기에서 A제곱을 구하러 가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B제곱을 해요. B제곱은 B 말고 다른 변을 먼저 쓰겠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고 빼기 2AC의 코사인 B 이렇게 씁니다. 식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고 빼기 2AB의 코사인 C 이렇게 쓰게 돼요. 여기서 두 번째 활용이 나오는데 집중. 이거부터 보자. 잠깐만. 여기 봐. A제곱은 손을 잘 봐라. 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써봐야 못 풀거든 문제. A제곱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A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제곱을 구하고 싶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A 됐죠? 하나 더 B제곱을 구하고 싶잖아. 그림을 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B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고 마지막 C제곱을 구하잖아. C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너 코사인 C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변과 끼인각 뭐라고? 두 변과 끼인각 두 번째 활용은 여기서 나와. 두 변과 끼인각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 SAS라는 말인데 두 변각 끼인각을 알게 되면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변 두 개랑 각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각이 하나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 각의 정보가 하나밖에 없으면 코사인 법칙.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코사인 법칙은 변 세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쓴다. 각이 하나밖에 없잖아. 코사인 법칙 쓴다. 나머지 전부 다 사인 법칙. 다시 변 세 개가 주어졌잖아. 뭐 쓰라고? 코사인 법칙. 각이 하나밖에 모르잖아. 뭘 써? 코사인 법칙. 나머지 전부 사인 법칙. 됐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어. 좀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이 두 번째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증명이요. 중간 때 해보지 않았을까? 너너? 증명 첫 번째. 증명 중에 아마 중요하고 말고니 A, B, C 여기를 A 여기를 B 예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를 C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각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H를 합시다. 딱 내리는 순간 피타 돌릴 거거든. 피타를 왼쪽에서 돌릴 거냐 오른쪽에서 돌릴 거냐만 구분만 잘 지우면 돼. 나는 증명할 때 오른쪽에서 피타를 돌릴 생각이야. 어디로 돌린다고? 오른쪽으로 돌릴 거야. 오른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걸로 변의 길이를 표현하면 돼. 표현해 볼게. 너는 C에다가 사인 B죠. 그다음에 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이 변의 길이는 A에다가 너를 빼면 되잖아. A에다가 너를 빼면 되는데 요 변의 길이가 C에다가 코사인 B가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A에다가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변을 다 표현한 후에 모듈 피타를 돌려요. B제곱 C제곱을 사인 제곱 B 더하기 A 빼기 코사인 B 너를 제곱한 거죠. 아 C 어디갔냐? 여기 보시나 이렇게 C 코사인 B예요. 제곱합니다. 이거의 제곱이랑 여기 있는 제곱을 걸면 C제곱에 코사인 제곱 B니까 두 개를 합하면 C제곱이 나오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너는 C제곱이 나온다. 요거 제곱하면 A제곱이 나온다. 빼기 2배 AC 코사인 B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죠. 집에서 복습할 때 이제 왼쪽에서 피타를 돌리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표현한다 왼쪽으로 피타를 돌려도 되거든요. 그걸 복습하면 좀 좋겠는데 안 할 게 분명하니까 이건 알자. 알았지? 됐어요. 증명 하나 했고요. 주3때 이런 거 많이 봤을걸. 과정에 있던데. 코사인 법칙 알려주지 않고 이거를 그냥 문제를 막 내던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둔각 할 텐데요. 둔각은 약간 저는 좌표의 개념을 섞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둔각을 연습할게요. 수선의 말 내리면 돼. 네. 좌표처럼 그냥 하려고.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있대.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고요. 여기는 C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돌릴 텐데 얘는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각삼각형이 안 보이잖아.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겠지. 여기 내릴 각이야. 수선의 발 내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다른 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 모르고 있고 그 다음 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찾을 생각이야. 변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큰 거 피타 돌릴 거야. 그럼 뭐야? 큰 거를 피타로 돌릴 거야. 그럼 빨간색부터 할게. 이 A라는 각을 기준으로 할게요. A는 둔각이에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동경의 끝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 sin A라고 쓸 수 있겠죠. A, C sin A잖아. C sin A 그렇게 쓰게 돼요.
그다음 이 파란색이 길이를 구할 거잖아. 그러면 B점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보호를 바꿔야지. 되겠어? B점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보호를 바꿔야잖아. B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C에다가 코사인 A가 되는데 부호를 바꿔야지. 그래 길이가 나오잖아. 분각이니까. 되겠어요? 빨리 그렇다고 그래. 중심이고 좌표니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이렇게 파이 빼기 A라고 써서 코사인을 돌려도 되는데 배우면 써먹으라고.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동경의 끝점이라고 생각하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C에다가 코사인 A를 곱하면 이점의 X좌표인데 그 X좌표가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해. 어쨌든 전체 피타는 돌립니다. 전체 피타는 A제곱 이거의 제곱 C제곱의 사인제곱 A 더하기 B 빼기 C 코사인 A 너를 이제 제곱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거랑 이거의 제곱을 보면 C제곱의 코사인 제곱 A니까 C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B제곱 있잖아요. B제곱을 쓰고 빼기 2배 BC 코사인 A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둔각일 때도 증명하고 예각일 때도 증명합니다. 증명 과정에 수선여발을 내려서 처리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내가 가지고 놀 때 수선여발을 내려서 즉 직계삼각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원이라면 지름의 원조각은 90도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고 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수선여발을 내리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의 활용 첫 번째 무엇이 좋아질 때? 세변의 길이가 좋아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배가 끼인 각도 좋지만 그냥 각 하나밖에 정보가 없을 때. 나머지 싸가리 멍청 뭐라고? 사인 법칙. 그래.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문제를 구경하러 갑니다. 책이요. 친한 여러분들 133페이지 보세요. 거기 뭐 그림이 좀 있죠? 넘겨볼까요? 계속 있죠? 넘기세요. 계속 있네요. 넘겨요? 계속 있죠? 끝까지 계속 있죠? 개입니다, 개. 그겁니다. 거기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뭐를 풀어볼까? 우리 아침 배운 김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40페이지에 7-19번. 내가 S반에서 이 문제 풀어줬죠? 스타트. 제이야, 아이브가 춤을 잘 춰, 뉴진스가 춤을 잘 춰? 너의 개인적인 선호도는 어때? 느렸어요. 아이브보다 걔들이 더 잘 추는구나.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었어. 우리 딸은 이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브 이설. 이서 제 친구의 친구예요. 맞잖아. 야, 잠깐만. 너의 친구의 친구라고 네가 아는 거예요? 여기가 연관이 있죠. 아, 친분 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관련만 있는 거고. 동갑인 거예요? 네. 우리 딸은 그 친구를 좋아하더라고. 무섭고. 나올 필요가 없죠. 너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만 걔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레이드가 달라요. 걔들은 이미 대한민국 탑 걸그룹이잖아. 다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싫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시행급장 하는 사람이나 저기 그
CC 갖고 있는 지인들이 몇 명 있으니까 하게 되면 말씀 주세요. 한 10% DC해 주라고 그럴 테니까. 가리스베이. 아, 저는 참고로 골프를 안 칩니다. 시간이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1등 더 한 다음에 와이프 손 꼭 잡고 우리 그냥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만나고 있대. 두 해안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떨어져 있대. 지랄이죠. 배에서 출발을 해서 해안도로를 차례대로 한 번씩 거쳐서 다시 배로 되돌아오는 수영 코스의 최단 길이가 300m일 때. 아, 이렇게 수영을 해서 돌아오는데 최단 거리가 마침 배웠어서 300m일 때. X를 구해라. 알았다 임마. 해안도로는 일직선 모양이며 그 폭은 무시한다. 자세히 뭔가 주저리줄 써 있는 걸 보아하니 평가 문제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최단 거리를 구하라.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단 말이지. 평면제표 시간에. 그래서 대칭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병신아 잘못 그렸잖아. 저 대칭을 못 하잖아. 또 그릴 거냐? 유진스가 잘못했네. 해야 되잖아. 예? 이게 배가 있고 다시 그래 미안해. 이렇게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렸거든. 허리 틀리니 이렇게 있고 얘가 X루트 3 이랬대. 자, 대칭을 해보자고. 얘를 대칭을 하게 되면 저쪽은 대칭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같을 거야. 잘 그렸네. 비슷해 보이네. 그 다음에 너를 또 대칭을 해. 이쪽으로 갔겠지. 스프라임이라고 할까? 연결을 하잖아. 그럼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안 같아 보이는데 이제 같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요거 파란색 직선 색깔 좀 바꾸자. 보라색 직선 이 세 개를 합한 거에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보다 최단 거리는 직선이지 않을까? 그래 보이잖아.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하고 직선으로 쭉 가보자. 이렇게. 몇 미터 이게? 300m. 최단 거리 300m. 고유 문제도 많이 나오죠. 코사인 방정식 쓰지 않고 하겠죠. 물론. 40중.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대칭을 했다는 말은 이 각과 이 각은 같소.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대칭했다는 말은 이 각과 이 각은 같소.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두 개랑 점 두 개를 합한 이 각을 알아야 사각형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지. 근데 점이랑 x랑 합한 게 60도잖아. 너는 몇 도야? 120도. 개 잘하네. 그래서 이상해.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x루트 3이니까 대칭하면 여기도 x루트 3이거든. 여기도 x루트 3이야. 사실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안 올려도 되긴 하거든. 돌릴게. 배웠으니까 써먹는 척 해야 되잖아. 120도. 최단 거리가 300m. 각이 몇 개 아니 지금? 한 개. 생각하게 뭐죠? 물론 얘는 워낙에 특수하기 때문에 수술해발을 내리는 순간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기는 하죠. 눈에 보이는 각이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요. 뭐 쓰자고? 코사인 법칙.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코사인 120을 기준으로 하고 싶잖아. 그러면 2배 너 곱하기 너 x 루트 3 일부러 다 쓰고 있는 거다. x 루트 3이 되고 너를 식기 전에 제곱해요. 3x 제곱 식기 전에 제곱해요. 3x 제곱 빼기 안승변의 제곱 9배 이게 아니잖아. 9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집중. 아까 그림 이 새끼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세타 2배가 끼니까 이거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써도 상관없어요. 9만 그만해야지. 너의 제곱 3x 제곱 너의 제곱 3x 제곱
빼기 2배. 너 또 4x 제곱. 지랄이야. 맞냐? 그렇겠지. 코사인 세타.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120은 바글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주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둔각일 때는 코사인 값 음수예요. 둔각일 때는 코사인 값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6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1로 바뀌고 플러스 3x 제곱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지. 9x 제곱이 돼서 이제 해봐 이제 x 제곱이 맘이잖아. x는 100이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때 S바 설명할 때 코사인 법칙을 살짝 얘기해 놓고 나서 사실 얘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설명하면 나가 있어요. 수련을 내니까. 그렇죠. 이게 되잖아. 이게 되는데 굳이 쓰잖아 이게. 숙제는 없어요.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나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적응하는 연습을 할 텐데 복습은 똑바로 해. 확실히 이건 내가 물어볼게. 제이가 오잖아. 제이야, 코사인 법칙 어디다 쓰는 거야? 공식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SS 했을 때 한 각이 주어질 때 그래, 그때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 네. 그렇죠? 오케이. 해산. 고생했어요.